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의 지성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신분석학적인 견지에서 간단히 살펴본다면 첫째 조건은 물론 기쁨과 희망의 삶을 하는 것이 행복의 첫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남들의 인정을 받아야 행복한 것이 될 것이다.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리코그니션, 그러니까 부모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또 회사 사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전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에서 볼 때 행복의 주요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자기가 바라는 바, 자기가 하고 싶고 또 욕구하고 이룩하고자 하는 것, 자기가 바라거나 이룩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얼굴이나 직장이나 과거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바라는 것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무엇이냐?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룩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정신분석학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셀프 액츄얼리제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셀프 액츄얼리제이션, 자기를 이 세상에서 활짝 피우는 자기를 존재를 말하자면 존재의 의미를 아는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의 조건으로서 우리가 정신의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신체상 병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병 중에도 정신병이 없어야 됩니다. 정신의 병이. 신체 병은 그래도 나은 편이고 정신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운명까지 망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의 병은 절대 고쳐야 되거나 없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파탄을 말아야 되는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비록 부자가 되거나 재벌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최소 한도의 조건은 유지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어떤 자기가 명예가 떨어지거나 남들의 지탄을 받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끝으로 늘 우리가 되풀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행복의 바람직한 조건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특히 우주적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주요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이러한 길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정신의학적으로 볼 적에 이러한 행복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태어남으로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날까지 이 기간 동안에 각종 발달 단계가 있다는 것을 정신분석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발달 단계. 정신분석이 나오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그냥 어린애가 키가 컸구나, 또 장가를 갔구나, 아기를 낳았구나 이렇게만 알았던 것이지만은 정신분석이 나옴으로 해서 미세한 발달 단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던 것인데, 모든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태어나자마자 젖을 빨기 시작하면서 발달 단계가 시작되는데, 모든 발달 단계를 거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쾌락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마다 우리는 쾌락을 얻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삶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탄하거나 땅을 치거나 내가 헛살았다고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 자세로 살아가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달 단계마다 시련이 있고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옵니다마는 항상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수용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길로 조건을 맞추고 행복의 길로 가는 또 하나는 인격 발달 단계에서 태어나자마자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 단계를 우리가 거쳐가는데, 그 전 단계 잘못되었거나 그 전 단계 할 일을 못했거나 이런 경우가 없지 않는데, 발달하는 전 단계에 어떤 실패가 있을 적에는, 예를 들면 어릴 때 젖을 먹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가, 또 3살 때 아버지가 목침을 던졌다든가, 5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든가, 어쨌든 이 발달 단계마다 그 실패가 있었다고 볼 적에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에 가서 그것을 보완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낙제를 했거나 할 아이는 2학년, 3학년이 되어도 1학년 때의 과목을 다시 복습하듯이 이것을 보완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항상 그 전 단계에 잘못된 것을 자기 수정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먼저 어릴 때나 지내갔을 적에 잘못된 것을 어떤 방식이든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의 조건을 늘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왜 태어났는가, 자기가 태어날 때는 극히 우연히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 태어남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합에 의해서 애가 됐기 때문에 태어났다 이래 봅니다만은,
이것을 많은 연구한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래 보기 때문에 이 태어남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살다 보면은 항상 아무리 잘 되어도 허무하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무엇인가 이룩하지 못했다고 느끼고 권력을 잡고 휘둘르다가도 조만간 파멸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행복의 지름길은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단계로 거쳐오며 그 단계마다 어떻게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에릭슨의 8단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